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객체가 왜 등장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초창기에는 이제 순차적 혹은 절차식 설계 기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듯이 그냥 사용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전혀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을 주면 명령을 순차적으로 기입하는 형태의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전이 되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점차 발전이 되면서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그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 양은 늘어나게 되니까 프로그램이 자꾸 미스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 이렇게 짜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 예.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조립하듯이 프로그램을 짜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구조적 설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은 모듈화된 설계 기법이다 이거야.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프로그램을 부품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도처럼 만들어서 프로그램 하겠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부품별로, 특징별로, 기능별로 따로따로 작성을 해서 조립하듯이 프로그램 하겠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 부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부품의 모듈이고 그 모듈이 함수이기도 하고 기능이기도 하고 그것의 관계들은 서로 어떻게 한다? 결합도고 그 관계들은 약하게 하는 것이 좋은 설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이제 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거 구조적 설계 가지고도 너무 부족하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등장이 된 게 객체 지향 설계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라고 하는 오브젝트 얘는 어떤 형태냐면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시스템이라고 하고 혹은 재사용이 가능한 재사용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자, 어떤 의미냐? 객체. 자, 객체.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듈, 이런 구조적인 모듈에 사용되는 것이 하나 만들어 놓고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조립하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능력 있는 하나의 모듈, 이게 객체인데 능력 있는 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놈은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다 해. 여기에는 데이터도 있고 기능도 있고 다 해. 이런 다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객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프로그램 하기가 너무너무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럼 여기에는 데이터도 존재하지만 함수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함수도. 그러니까 데이터와 함수를 우리가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컴퓨터 세계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객체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사회 구조는 사람끼리 서로 관계를 지어서 어떤 일들이 흘러가고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에 가서도 어떤 특별한 로봇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회사가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기만 하면 우리는 복사를 해서 재사용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상호작용이라는 게 대체 뭐냐? 상호작용. 자, 우리가 직원이 한 4명, 5명 정도 있는 규모가 작은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고 하죠,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제 변호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변호사 말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사물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시다. 자, 4명의 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존재한다고 하자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변호사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격리 보는 사람이 있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네 명이 서로 어떤 작용?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회사는 돌아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얘도 변호사고 얘도 변호사고 얘도 변호사고 얘도 변호사라면 상호작용이 잘 안 되죠. 네 명의 변호사 역할 분담이 안 되잖아.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이렇게 각각의 변호사, 격리 보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따로따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객체에서는. 요거를 사람이라고 한다고 이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객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만든다? 인조인간이라고 하죠. 인조인간. 로봇이라고 하죠. 로봇.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생태적으로 접근한 거고 현실적으로 접근한 거고 그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사람 결국 우리가 컴퓨터 자체도 사람의 기억 능력, 사람의 계산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컴퓨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즉 로봇 같은 인조인간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내요. 인조인간을. 그러니까 객체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객체야. 그러면 얘는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다 해. 이 하나만 만들어내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많잖아요. 로봇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얘는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그럼 얘를 뭘 해준다? 복사를 해낸다는 얘기예요. 복사를 우리는 재사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사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복사하는 겁니다. 네 개를 복사해서 얘한테는 뭐를 활성화시키냐면 너는 변호사 일만 해. 이 인조인간이라는 자체는 너무 못하는 게 없어. 다 해. 그렇다는 가정하에서 너는 변호사 일을 해. 너는 격리 업무를 봐. 너는 영업을 해. 너는 관리를 해. 똑같은 놈이지만 똑같은 놈을 복사시켰지만 그 기능이나 특징을 다르게 활성화시키면 이 네 개의 작업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원하는 업무가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부품처럼 만들어서 그때그때 조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모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완벽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객체를 말하는 건데 이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다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복사를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활동화시켜서 작업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 놈을 만들기가 어렵지.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 규모가 크다. 뭐 400명, 4,000명, 4억 명의 4만 명의 어떤 회사를 갖고 있는 그 직원을 갖고 있는 큰 회사가 되고 싶으면 이걸 계속 그만큼 복사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객체지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딱 정의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눈, 코, 입, 귀 다 있잖아요. 그것이 기본적인 자료고 그거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펑션이거든요. 사람이 뭘 합니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눈, 코, 입도 있고 다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이름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주민번호도 다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그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걸 행위할 수 있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통 명사는 일반적인 보통 명사는 추상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고 거기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잖아. 핸들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바퀴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그런 것들이 다 뭐고 데이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속력을 내거나
뭐 후진을 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다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정의할 수 있고 프로그램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프로그램 한 객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재사용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용이해진다라는 개념이 바로 객체 지향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학생이 있어, 학생. 학생도 우리는 뭡니까? 학생도 객체입니다, 객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 이름도 있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있을 거 아니야. 전화번호도 있겠죠? 눈도 있겠고, 코도 있겠고. 그러니까 학생이 갖고자 있는 것들은 다 갖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이거 속성이라고 하죠, 속성. 그래서 데이터를 속성이라고도 해요. 여기서는, 객체에서는.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어떤 객체가 될 수 있다. 이게 객체예요. 학생의 객체를 정의했다.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을 수 있고, 그것이 다 정해서 쓰면 좋겠지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 운영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쓰면 되잖아. 내가 학교 관리 프로그램이다. 학생 관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걔의 눈, 시력 이런 것들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관리한다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자료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든 누구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들. 이걸 다 뭐라 그래? 데이터. 자료 구조 혹은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공부를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있고, 그거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얘는 뭐라 하는 거야? 펑션,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교수가 있다, 교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선생님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주민번호가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 있을 수 있고, 눈, 코, 입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 기본적으로. 학생과는 좀 거의 똑같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정의해 놓으면, 너는 정해 놓고서 학생해. 그러면 학생이 할 일만 해주는 거야. 사람인데 교수야. 너는 교수 일만 해.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기. 선생님은 가르칠 거 아니야. 그렇죠? 또 연구하기. 여행할 수도 있고 여행하기. 이런 것들이 교수가 하는 일이지. 앞에서 얘기했다면 이런 인조인간을 하나 만들어냈다. 너는 학생일을 해. 너는 교수해. 교수가 몇 명 필요해? 5명 필요해. 그럼 5명 활성화시키고 5명 중에서도 전공 과목이 또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모든 걸. 학생 필요해 몇 명? 200명. 200명 복사해내. 하나 만들어놨어요. 걔네들 특성을 다 지정을 해줘. 미래 사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러한 인간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똑같은 짓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그 사회 구조의 구성원들을 다 하나로부터 탄생을 시키고 거기서 다른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 저거라고 한다면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바퀴, 뭐 유리창, 핸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들. 그 다음에 자동차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속력을 낼 수 있고, 정지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도 날 수 있죠. 사고치기.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도 있죠. 컴퓨터.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컴퓨터라는 건 CPU가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컴퓨터 부품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문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OS도 있죠. OS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라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니까 뭐 커널이 있을 수도 있고 쉘도 존재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메모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OS가 뭐 역시 게임도 할 수 있는데 게임도 하게끔 해주고 통신도 하게 해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워드도 마찬가지. 워드도 기본적으로 워드의 메뉴판 있잖아. 파일 메뉴는 불러오기 메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워드 작성에서 문서 작성할 수 있죠. 표 작성할 수 있죠. 자, 모든 객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객체가 될 수 있는 거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봐도 바로 어떤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다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관리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 객체 있어야 되겠고, 그죠? 간부 객체 있어야 되겠고, 또 뭐 상품 객체 있어야 되겠고, 그걸 다 객체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하나를 만들어 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놔. 그게 힘들겠죠. 그걸 설계가 좀 힘들죠. 다 집어넣고 거기서 여러 개를 복사해. 필요한 만큼 복사해.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거를 서로 활성화시켜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서 관계를 맺히고 상호작용을 하면 하나의 업무 프로그램이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처럼 운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윗부분에 해당되는 걸 다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다 뭐라고 한다? 데이터 혹은 자료 구조, 속성, 상태 이렇게 다 알겠 수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데이터, 즉 컴퓨터 프로그램의 변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수로 쓸 수 있다. 기억 장소라는 얘기예요. 기억 장소. 자료 구조, 속성. 그냥 갖고 있는 거, 학생이 갖고 있는 각 기본적인 걔들이 갖고 있는 거, 성격. 그 다음에 상태. 걔들이 갖고 있는 상태. 여기 두 번째 거는 뭐냐? 이거는 함수, 펑션, 혹은 기능, 혹은 연산, 어려운 말로 메소드, 여기도 어려운 말로 어트리뷰트라 그래요.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속성. 그래서 객체는 뭐와 뭐와의 결합이다? 자료 구조와 함수의 결합이다. 혹은 변수와 함수의 결합이다. 혹은 변수와 연산의 결합이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펑션이란 말, 기능이란 말, 연산이란 말, 메소드란 말은 바로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뭔가 뭘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동사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행위를 하는 거니까. 기능이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객체라는 개념은 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걸 만들려면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해. 상속. 우리가 지금 얘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치면 얘를 복사해낼 수 있습니다. 복사하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4명의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라 그래. 하나를 객체를 정의했으면 그 정의된 객체를 찍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인조인간을 찍어내지. 이 찍어낸 하나를 뭐라고 한다? 객체 인스턴스라고 한다. 요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거를 뭐라고 하고? 클래스라고 그래요.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클래스. 자, 우리가 붕어빵 한 번쯤 만드는 거 봤죠? 붕어빵 틀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은 뭐야? 바로 객체 인스턴스. 그게 실제 객체죠. 그런데 붕어빵은 똑같은 맛이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렇듯이 이렇게 완벽한 모든 인조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인조인간이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낼 수 있는 틀을 클래스라고 하고 거기서 생성된 인조인간들은 객체 인스턴스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재사용석에서 나오는 거고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자, 그럼 상속이란 말은 뭐냐? 자, 우리가 인간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 상속, 뭐 상속, 사람 현실 세계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34대손이야. 34대손 자손이야. 그러면 위 조상으로 많은 조상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많은 조상들이 존재할 때 이 많은 조상들은 못하는 일이 없겠죠. 많은 조상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게 못 안 해본 직업군들이 없겠죠. 여기는 뭐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옛날에 얘기하면 뭐 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왕도 있을 수 있고 뭐 백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조상이야. 우리 조상들을 살펴보니까 뭐 판검사도 있고 옛날에 정승도 있고 옛날에 왕도 있었고 옛날에 무슨 그 장군도 있었고 옛날에 기술자도 있고 무척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유전인자를 받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야 너는 저기 옛날 어떤 할아버지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할아버지가 뭐 노래를 잘하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그 사람 닮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사람 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혈연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혈연 관계에서. 이 34대 손이라고 하면 조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 조상의 혈연 관계에서 나오는 유전인자로 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이 컴퓨터 세계에서는 이 34대 손이라고 하는 많은 모든 사람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나한테 다 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상속의 개념이에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사람 현실적인 개념에서는 어떤 특별한 유전인자를 받아서 내가 노래를 잘한다든지 내가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노래 잘하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응?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가끔 하지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판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운동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이럴 수는 없죠. 사람이라면.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왜? 소프트적인 거니까 많은 위에 있는 객체들에 대한 기능을 다 나한테 상속을 받아서 이 상속받아서 하나의 객체 인조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시다. 4에 4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죠? 이거는 뭐라 그래? 바로 재사용입니다. 복사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자녀를 맞더니 이놈은 노래를 잘하고 얘는 술을 잘 먹고 얘는 공부를 잘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다 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람 혈연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다 낳고 있죠. 똑같은 3명의 유전인자, 똑같이 아이들을 낳는데, 그렇죠? 부부가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달라. 이게 혈연 관계지만, 컴퓨터 세계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일을 할 수도 있게끔 해주는 거야. 왜? 나는 모든 걸 다 잘하니까 그 중에 뭐만 특성화시켜서 활성화시켜. 그 3명의 자녀를 재사용하게 복사를 한 거고 이게 객체 인스턴스고 여기다가 각각의 기능을 부여한다. 앞에서 처음 얘기할 때 인조인간처럼 변호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격리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영어 업무를 볼 수 있고 관리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활성화를 다르게 시키면 다른 것에 활성화시키게 되면 업무는 충분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객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살펴보죠.
실은 배경이죠. 1960년도 초기부터 시작한 객체 지향 기술은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좀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 컴퓨터는 계속 발전이 되면서 로봇 인조인간처럼 되어질 것이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사람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컴퓨터는 사람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봐도 된다. 객체는 오브젝트, 자료 구조와 함수로 결합되어 있다. 어티류, 변수, 속성, 데이터, 성질, 분류, 식별, 수량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보통 어트리뷰트를 많이 쓰고 변수나 속성, 데이터 이렇게 많이 씁니다. 메소드, 함수죠. 뭔가 할 수 있는 행위, 기능, 프로시저, 연산, 함수는 다 동사형이란 말이죠. 객체 자체는 뭐고? 이 객체 자체는 뭐고? 명사형이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체 지향 기술의 장점은 프로그램이 쉬운 거예요. 대형 프로젝트 어떤 프로그램도 다 가능하다는 거고 재사용, 확장성이 좋다는 거죠. 하나의 객체만 만들어내면 우리는 언제든 재사용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고 유지 모습, 수정도 편하고 그 다음에 실세계, 현실 세계에 접근이 가능하다.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어려워. 이걸 만들기는. 34대 손에 해당되는 얘를 만들려면 많은 상위 조상들의 능력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고 걔네들 다 상속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완벽한 인조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어렵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낸다. 아직까지는. 실행 속도 느리다는 얘기예요. 자, 이 객체를 보면 내가 내 자녀를 4명을 3명을 낳았잖아. 그럼 여기 상속에 얘도 얘네도 다 뭐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다 잘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너는 공부만 잘해. 딴 거 하지 마. 그럼 다른 기능을 내재하고 있다고. 너는 운동을 잘해. 나는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런데 넌 노래하는 기능만 활성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졌으면 그 객체에서 갖고 있는 기능이 몇천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사용하게 될 경우에 몇천 가지 나머지들은 그냥 부담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 속도는 느리다. 아주 큰 단점이죠. 그러나 이제 컴퓨터 기술이 하드웨어가 너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현재는. 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전통적 시스템의 함수 또는 프로시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한다? 메소드라고 한다. 메소드. 첫 번째. 객체 지향 시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냐? 대형 프로젝트 재사용 유지 보수 실행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느리다. 프로그램 하기는 쉽고 하지만 느리다. 자, 그래서 객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